오늘은 화학결합에서 우리가 금속결합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온결합도 배웠고 그 다음에 저번 시간까지 또 공유결합도 배웠죠. 그래서 이제 그 결합 형태 중에 마지막으로 금속결합을 배울 거예요. 잠깐 복습을 해보면 이온결합은 누구랑 누가 화학결합을 형성할 때 주로 이온결합이 됐었냐면 전자 끌어당기는 힘이 약한 금속과 그 다음에 전자 끌어당기는 힘이 강한 비금속이 만날 때 전자를 뺏고 뺏기면서 이온결합이 형성됐었고요. 그쵸? 그 다음에 공유결합은 전자를 끌어당기는 힘의 크기의 차이가 적은 비금속끼리 대체적으로 이제 화학결합을 하면서 공유결합이 형성됐죠. 그래서 서로 같이 끌어당겼죠. 공유전자쌍을. 그 다음에 오늘 배울 금속결합은 말 그대로 금속들의 결합이에요. 그럼 금속이 주기율표에 어디에 있죠? 저 이쪽이 이제 금속들이죠. 그렇죠? 그래서 금속의 특징이 뭐였어요? 전자 끌어당기는 힘이 약하죠. 그래서 이제 그들끼리의 결합이 이제 금속 결합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금속들 생각하시면 돼요. 구리, 철, 금, 은 이런 것들, 그렇죠? 알루미늄. 그럼 이 결합은 어떻게 형성이 되냐면 이온결합은 전자를 뺏고 뺏기면서 형성이 됐고 공유결합은 전자쌍을 같이 끌어당기면서 형성이 됐죠. 그러면 이제 금속결합은 어떻게 형성이 되냐면 방금 얘기했듯이 금속들은 전자 끌어당기는 힘이 약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금속들이 전자 끌어당기는 힘이 약하다 보니까 금속이 갖고 있는 전자 중에 이제 바깥에 있는 전자가 튀어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금속 원자들이 이렇게 결합이 돼 있으면 금속이 원래는 중성 상태였는데 금속 결합을 이루게 되면 본인이 갖고 있는 전자가 이제 하나로 튀어나가요. 바깥에 있는 최외각 전자들이. 그럼 얘네들이 어떻게 되냐면 자유롭게 이동을 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중성 상태에서 전자가 튀어나갔어요. 그러면 얘는 무슨 상태가 돼요? 중성에서 전자가 없어졌으니까 양이온 상태가 되죠. 전체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금속 양이온들이 이렇게 배열이 돼 있고 양이온이라는 건 다 플러스를 띠잖아요. 그렇죠? 그럼 플러스를 띠는 애들끼리를 묶어줄 수 있는 애가 누구냐면 아까 얘기한 튀어나간 전자들이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 양이온들을 묶어줘요. 이해 가시나요? 그럼 이제 밑에 그림을 보시면은 선생님이 방금 설명했던 거 그대로 그려져 있죠. 그렇죠? 그래서 보시면 금속 양이온들이 이렇게 배치가 돼 있고 그 금속 양이온들을 묶어줄 수 있는 게 아까 얘기했듯이 금속에서 제일 바깥 껍질에 있는 전자가 튀어나오면서 이 마이너스 형태로 돌아다니면서 플러스들의 양이온들을 묶어주면서 결합이 형성되는 거죠. 근데 이 튀어나온 전자가 계속 이동을 하면서 묶어주는데 자유롭게 이동을 하죠. 그래서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자유전자라고 불러요. 그러면 이 금속 결합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선생님이 정지된 화면으로 설명하는 것보다 뭔가 좀 영상으로 보면 이해가 쉽기 때문에 관련 영상을 잠깐 보도록 해봐요. 네, 이제 영상을 보시면 지금 금속 결합이 보이시죠? 금속 양이온 사이에 전자들이 막 돌아다니죠. 그러면서 이제 금속 양이온을 묶어주는데 얘를 자유전자라고 그랬죠. 자유롭게 돌아다니기 때문에. 자, 이렇게 무질서하게 돌아다니던 전자에다가 전압을 걸어줘요. 건전지로. 그럼 이 전자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마이너스를 띠기 때문에 플러스 쪽으로 막 이동을 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동을 하면서 뭐가 흐를까요? 전류가 흐르게 돼요. 그래서 금속의 가장 큰 특징은 전기 전도성이 매우 큰 거죠. 전류를 매우 잘 흘려줄 수 있다는 거죠. 전선 안에 들어가 있는 것들 다 금속이잖아요. 구리를 비롯해서. 그래서 금속의 가장 큰 특징으로 볼 수 있고 그리고 이렇게 전기 전도성이 큰 물질들은 대부분 열 전도율도 높아요. 그러니까 열을 전달하는 효율도 되게 크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불판에다가 젓가락이나 이렇게 숟가락 넣거나 아니면 뜨거운 음식에다 넣으면은 숟가락 젓가락이 금세 뜨거워지는 걸 느낄 수 있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럼 한번 프린트를 채워보도록 합시다. 보면 이제 금속 결합 첫 번째 금속 원자에서 떨어져 나온 전자로 한 원자에 속해 있지 않고 수많은 금속 양이온 사이를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전자는 무슨 전자? 자유전자죠. 자유전자. 금속 결합에서 되게 중요해요. 그쵸? 그 다음에 금속 결합은 금속 원소의 모랑 모 사이의 정전기적인 인력에 의한 결합이었어요. 금속의 양이온. 중성 상태에서 전자가 튀어나왔고
그 전자가 누구였어요? 자유전자. 사이에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결합되어 있는 게 이제 금속 결합이에요. 그럼 금속 결정은 금속 결합으로 이루어진 결정으로 전자의 바다 속에, 전자가 계속 움직이잖아요. 파도처럼. 전자의 바다 속에 금속 양이온이 규칙적으로 배열된 구조를 하고 있어서 무슨 모형이라 그러냐면 전자 바다 모형이라 그런대요. 귀엽죠? 그럼 금속 결합 물질들의 성질을 봅시다. 먼저 이제 전기 전도성. 우리 세 가지 결합의 성질에서 전기 전도성 계속 나왔죠. 이온 결합, 공유 결합, 그 다음에 금속 결합. 이온 결합은 상태에 따라서 고체는 안 흐르고 액체나 수용액은 전류가 흘렀고, 그냥 공유 결합에서는 분자 형태 물질들은 고체, 액체, 기체 상관없이 거의 전류가 흐르지 않지만 이제 공유 결정인 아이들, 흑연 같은 애들은 일부분 전류가 흐르기도 한다. 그쵸? 그 다음에 오늘의 이제 금속의 전기 전도성은 앞에서 설명했듯이 전기 전도성 하면 금속이죠. 그래서 자유전자가 아까 얘기했듯이 이렇게 전압을 걸어주면 일렬로 이제 플러스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서 전류가 매우 잘 흐르는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전류가 잘 흐르면 그 물질은 열도 잘 전달한다는 게, 그래서 열 전도성도 크다는 걸 알아두시면 돼요. 다음 알아볼 금속 물질의 특징은 전성과 연성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성과 연성이 크기 때문에 금속 같은 경우는 외부 힘에 의해서 막 깨져버리지 않고 변형이 잘 된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이 뭐예요? 무슨 그림이에요? 대장간이잖아요. 대장간에서 하는 일이 뭐예요? 금속을 약간 열로 데운 다음에 어떻게 해요? 계속 내리치죠. 내리치면 금속이 깨지기보다 어떻게 돼요? 옆으로 퍼지면서 원하는 모양을 만들 수 있죠. 그래서 이온 결합이랑 비교를 해봐요. 이온 결합은 외부 충격에 약했죠. 그쵸? 결합 자체는 단단하지만 외부에서 충격이 가해지면 배열이 비틀어지면서 양이온 옆에 양이온, 음이온 옆에 음이온이 오면서 청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깨진다고 했어요. 근데 이제 금속 결합 같은 경우는 자유전자가 있잖아요. 그쵸? 그래가지고 금속 양이온이 배열이 외부의 충격에 의해서 흐트러진다 하더라도 자유전자가 또 이동을 하면서 그들의 결합을 계속 유지시켜 줄 수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변형이 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밑에 그림에서 보듯이. 그래서 뭐 이렇게 얇은 호일 같은 것도 만들 수 있는 게 그 이유겠죠. 잘 퍼지게끔 변형되어도 얘네들이 결합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요. 이해하시겠죠? 그리고 뭐 대장간을 보였으니까 하는 말이지만 일단 금속 결합의 녹는 점과 끓는 점을 생각을 해보면 금속 결합은 대부분 상온에서 무슨 상태예요? 그렇죠. 고체 상태죠. 금속 중에서 고체 아니고 액체인에 한 명 있었어요. 누구? 수은. 수은을 제외하고 다 상온에서 고체 상태죠. 녹여주려면 에너지를 또 많이 가해야 되는 편이지요. 그쵸? 그래서 녹는 점과 끓는 점이 높은 편이라는 걸 알아두시면 돼요. 이해하시겠죠? 그럼 이제 우리가 배웠던 결합 물질들의 녹는 점, 끓는 점을 총체적으로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5가지 물질이 나와 있는데 대체적으로 경향성은 이렇다는 거예요. 근데 뭐 예외는 항상 있기 마련이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런 경향성이 있다, 녹는 점이 라고 알아주시면 돼요. 일단 녹는 점이 크다는 거는 결합이 단단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배웠던 뭐 공유결합 물질, 이온결합 물질, 그다음 금속결합 물질 중에 어떤 식으로 녹는 점 차이가 있는지 이 표를 가지고 이 5가지 물질을 비교를 해보면 보시면 지금 누가 녹는 점이 가장 높아요? 그죠? 다이아몬드 그죠? 거의 변하지 않죠? 얘 무슨 결합이에요? 공유 결정이죠. 공유 결정. 그죠? 그래서 다이아몬드는 그때 봤듯이 이제 탄소가 4개의 결합을 하면서 이게 피라미드 식으로 얘가 결합이 이루어지고 있었죠. 그쵸? 그래서 이 다이아몬드를 녹이려면 이 공유 결합을 다 깨줘야 되는데 그건 쉽지 않다라고 얘기를 드렸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으로 보면은 산화칼슘. 얘 화학식이 뭘까요? 칼슘. 그 다음에 산화산소. 그쵸? CaO예요. 칼슘은 금속, 그 다음에 산소는 비금속. 얘 무슨 결합? 이온 결합. 있나요? 산화 알루미늄도 마찬가지죠. 알루미늄 금속이죠. 그 다음에 산소 비금속. 그래서 얘도 이온 결합. 대체적으로 공유 결정보다는 이온 결합 물질들이 녹는 점이
약간 낮은 편이죠. 상대적으로. 그쵸? 아까 얘기했듯이 일반화시키기보다는 항상 예외는 있어요. 어떤 물질에 따라서. 근데 이제 대체적으로 이런 경향성을 띈다는 거죠. 그쵸?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칼슘과 알루미늄. 칼슘 뭐예요? 금속이죠, 금속. 그 다음에 알루미늄 뭐예요? 금속이죠. 그래서 이 공유결정과 이온결합과 금속결합을 지금 비교했을 때 보니까 금속결합이 녹는점이 가장 낮은 편으로 나와 있네요. 그리고 뭐 참고로 얘기하자면 이 물질들 중에서 또 하나 우리가 살펴보면 녹는점이 가장 낮은 애들이 있어요. 누가 낮을까요? 상온에서 기체 상태였던 저 분자들. 그래서 공유결합을 이룬 분자들. 분자와 분자 사이의 힘으로 인해서 얘네들이 붙들려 있다가 그 에너지가 높아지면 분자 사이의 힘보다 떨림이 커져서 얘네들이 녹아버리는 그 분자 아이들은 이제 여기에 축에도 묶이겠죠. 그죠? 마이너스 뭐 몇 도가 되겠죠. 녹는 점, 끓는 점이.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녹는 점을 가지고 결합 세기를 비교해 줄 줄 아시면 되고, 이제 전반적으로 이런 경향성을 나타내지만 항상 예외는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정도까지 알아두시면 돼요. 그럼 이제 프린트를 채우면서 금속결합을 마무리하도록 합시다. 금속결합 물질의 성질부터 볼게요. 전기 전도성, 고체 상태와 액체 상태에서 전기 전도성이 어떨까요? 금속결합은? 그쵸? 큰 편이겠죠? 그다음 열 전도성도 역시 어떨까? 그쵸? 열 에너지를 얻은 자유전자가 인접한 자유전자와 금속 양이온에게 열 에너지를 전달하기 때문에 열 전도성 역시 크다. 그쵸? 그다음 연성과 전성, 외부의 힘에 의해서 금속이 변형돼도 자유전자가 이동해서 금속결합을 유지하기 때문에 전성과 연성 또한 크다. 녹는 점과 끓는 점, 녹는 점과 끓는 점이 높아서 상온에서 대부분 무슨 상태? 고체 상태죠. 그쵸? 근데 수온은 상온에서 액체 상태로 예외로 존재한다. 됐나요? 그 다음에 아까 이 그래프 보면서 해석했죠. 화학결합의 상대적인 세기를 비교했을 때 화학결합의 세기가 강할수록 물질의 녹는 점은 높은 거죠. 그걸로 이제 물질의 녹는 점 가지고 화학결합의 세기를 비교해 줄 수 있다는 말이죠. 이제 이해하셨죠? 그러면 이제 분자들의 구조와 성질을 배우도록 할게요. 분자는 이제 공유결합으로 형성된 아이들이었죠. 그래서 선생님이 그때 얘기했지만 이게 지금 뭐냐면 이게 물이에요. 물분자. 그죠? 그 물분자를 우리가 학습 쓸 때 뭐 이런 식으로 써준단 말이죠. 그러면 왜 이러냐? 얘는 실제로 각도가 이 수소랑 산소랑 수소 사이 이 각도가 104.5도예요. 뒤에 가서 배울 거예요. 그럼 이 각도가 어떻게 104.5도가 되냐? 그 이유가 뭐냐? 이 각도를 다시 말하면 분자의 구조를 결정하는 원리가 뭐냐? 그걸 이제 배우는 거예요. 근데 뭐 별로 어렵지 않아요. 봅시다. 지금 세 가지 지금 그림이 비교적으로 비교하게끔 나와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이 검은 게 중심 원자예요. 중심 원자. 그렇죠? 그리고 중심 원자 주변에 지금 여기 쫑쫑쫑쫑 나와 있죠. 이게 뭐냐면 전자쌍들이에요. 전자쌍들. 예를 들어서 물질들을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할게요. 만약에 이제 베릴륨이 화학결합을 해요. 그럼 베릴륨이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 뭐 다루진 않았으니까 모르시겠으나 얘가 몇 족 원소냐면 베릴륨이 4번이에요. 원자 번호 4번. 4번이면은 얘 몇 족 원소냐면 2족 원소예요. 그럼 2족 원소면 원자과 전자 몇 개일까요? 그죠? 2개란 말이죠. 2개. 근데 이제 얘는 또 이상한 게 금속이에요. 금속. 그래서 얘는 여러 가지로 좀 이상한 아이예요. 무슨 소리냐면 금속임에도 공유결합을 하는 아이고요. 그 다음에 옥텟 규칙을 만족하지 않는데도 공유결합을 하는 아이예요. 특이한 아이죠. 그래서 옥텟 규칙을 만족하지 않으면서 공유결합을 하는 물질 두 가지를 배울 건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이 베릴륨이에요. 어쨌건 이 베릴륨이 이제 공유결합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베릴륨이 원자과 전자가 몇 개다? 2개다. 그렇죠? 그럼 이제 얘가 결합을 해야 되는데 2개의 전자를 가지고 이제 공유결합을 형성을 하려고 하는데 얘가 만약에 플로린이랑 결합을 한다고 칩시다. 플로린은 17쪽이에요. 몇 개요? 7개예요. 그럼 얘는 2개고 얘는 지금 원자과 전자가 7개잖아요. 그럼 얘는 결합 1개를 이루면 되죠. 그럼
그럼 얘는 옥대 규칙 만족하려면 결합 6개를 이루어야 되는데 결합 6개를 다 이룰 수 있을까? 못 이뤄요. 왜 그럴까요? 고유결합을 할 때는 뭐였어요? 내 거 전자 하나, 네 거 전자 하나였잖아요. 그쵸? 근데 베릴륨에 내 거 전자가 몇 개밖에 없어요. 내 거 전자 2개밖에 없어요. 그럼 고유결합 몇 개까지밖에 못해요? 2개까지밖에 못해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베릴륨이 이제 플루오린이랑 결합하게 되면 양쪽으로 플루오린이 하나씩 이렇게 달라붙으면서 결합이 형성이 되고 끝나버려요. 그러면 베릴륨 주변의 전자는 몇 개를 끌어당기는 상황이 돼요? 4개의 전자만 끌어당기는 상황이 돼요. 그런데 얘는 안정해요. 그래서 이제 베릴륨은 아까 얘기했듯이 2가지의 예외 현상을 다 갖춘 아이로 첫 번째 베릴륨은 금속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공유결합은 비금속끼리 대부분 형성한다 그랬는데 뭐 항상 예외는 있다고 말씀드렸으니까 얘는 금속임에도 그 다음 공유결합을 이루는 아이고 옥대 규칙을 만족하지 않지만 공유결합을 이루는 아이예요. 어쨌건 이 베릴륨은 우리가 봅시다. 그럼 어쨌거나 지금 BF2라는 분자의 형태를 볼 건데 BF2를 이제 구조식으로 그리면 이런 식으로 그려요. 왜 이렇게 그리냐면 얘 실제로 결합 각도가 180도이기 때문이에요. 얘를 이런 식으로 꺾어서 그리지 않는다는 소리지. 그러면 왜 얘는 결합 각도가 180도일까? 그 이유는 아까 얘기했듯이 얘가 지금 이 그림에 속하는데 이 중심에 있는 이 검은색 애가 베릴륨인 거고 베릴륨 주변에 지금 전자쌍이 몇 쌍 있어요? 양쪽으로 2쌍의 전자쌍이 있는 거죠. 근데 전자라는 쌍 아이들은 뭘 띄어요? 정기적으로 마이너스를 띄죠. 마이너스를 띄는 이 묶음 길이는 무슨 힘이 작용할까요? 청력이 작용을 하죠. 그럼 청력이 작용을 하면 서로 밀어내죠. 그럼 가장 안정한 상태는 자연계 물질들은 안정한 상태로 있으려고 하니까 가장 안정한 상태는 가장 멀리 떨어져 있을 때죠. 그럼 2쌍의 공유 전자쌍, 여기 한 쌍, 2쌍이 가장 멀리 떨어질 수 있는 각도가 양쪽으로 벌어진 180도가 되는 거죠. 이해하시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보시면 180도고 선형을 이룬다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첫 번째 그림에 대한 설명이에요. 됐나요? 그럼 이제 두 번째 그림에 대한 설명 보시면은 두 번째는 지금 가운데에 중심 원자가 있고 전자쌍이 몇 쌍이에요? 3쌍이죠. 그래서 이 대표적인 물질이 누가 있냐면 붕소가 있어요. 붕소는 13족 원소예요. 13족이면 원자과 전자가 몇 개일까요? 3개. 얘도 역시 옥대 규칙을 만족하지 않는 원소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가 옥대 규칙을 만족하지 않는 원소를 2가지만 여러분들이 배울 건데 첫 번째 방금 배웠던 베릴륨 그리고 지금 배우는 붕소 이 2가지 정도만 알아두시면 돼요. 그럼 이제 붕소가 화학결합을 해야 돼요. 그럼 얘도 역시 공유 전자쌍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3개가 있잖아요. 원자과 전자가. 그러니까 몇 쌍까지밖에 못 만들겠어요? 3쌍까지밖에 못 만드는 거예요. 왜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공유 전자쌍은 내 거 전자 하나, 네 거 전자 하나 해야 되는 거잖아요. 내 거 전자가 몇 개 있어요? 3개밖에 없으니까 3쌍밖에 못 만드는 거지. 그래서 얘도 역시 플루오린이랑 결합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3개의 플루오린이 가서 달라붙으면서 결합이 형성되는 거죠. 네, 그리고 결합이 끝나버려요. 그러면은 베릴륨 주변에, 붕소 주변에 전자쌍이 몇 쌍이 되니? 1쌍, 2쌍, 3쌍이 되죠. 그럼 이 전자쌍끼리도 역시 반발을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반발을 할 때 서로 가장 멀리 떨어지는 게 가장 안정한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럼 3쌍의 공유 전자쌍이 반발을 해서 가장 멀리 떨어질 수 있는 각도가 몇 도일까요? 이해하시죠? 전체가 360도니까 3으로 나누면 얘 구조식은 이렇게 쓰는 거죠. 몇 도? 120도. 이해하시나요? 그래서 이게 두 번째 그림에 관한 설명이에요. 여기 풍선이 있잖아요. 우리가 풍선을 불어가지고 혹시 해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으나 3개의 풍선을 불러서 묶어 놓으면 저절로 얘네들이 이렇게 120도 각도로 떨어져요. 그게 이제 안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됐나요? 그리고 이제 얘를 뭐라 그러냐면 평면 삼각형이라 그러는 거죠. 평면은 뭔지 알죠? 2차원적인, 그죠? 그리고 그다음에 삼각형을 이룬다. 왜 삼각형이 이게 삼각형처럼 보이나 보죠.
됐나요?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이 마지막 그림을 설명을 할 텐데 얘는 지금 중심 원자 주변에 공유 전자쌍이 몇 쌍인 거예요? 하나, 둘, 셋, 네 쌍이죠. 그쵸? 그럼 누구를 떠올려야 돼요, 여러분? 그쵸? 탄소. 왜냐면 탄소가 원자과 전자가 4개였고 몇 쌍의 공유결합을 할 수 있다? 4쌍의 공유결합을 할 수 있다. 이해됐어요? 그럼 이제 4쌍의 전자쌍이 서로 반발을 해줘. 반발을 해서 가장 멀리 떨어질 수 있도록 얘네들이 배치가 된단 말이죠. 그럼 가장 멀리 떨어질 수 있는 각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90도를 떠올릴 수 있을 거예요. 이제 아까 위에서 했던 것처럼 360도 나누기 4 해가지고. 그럼 얘는 이제 90도를 이루는 것일까? 근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90도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이 CH4라는 분자 자체가 평면형일 수밖에 없다라고 가정했을 때뿐인 거지. 그쵸? 2차원적으로. 근데 뭐 분자하고 평면일 필요는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CH4는 입체형으로 생겼어요. 3차원적으로. 그래서 3차원적으로 생기면 90도보다 각도가 더 늘어날 수 있거든요. 109.5도로. 그래서 어떻게 생기면 3차원적으로 생기냐? 얘네들이 그림 잘 못 그리니까. 정사면체 형태 아시나요? 뭐 이렇게 결합을 한 거지. 그치? 그래서 이 결합을 하면 이 수소랑 탄소랑 수소 사이의 결합 각도가 109.5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3차원적으로 이 정사면체를 여러분들이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아까 얘기했지만 풍선 한번 집에 가서 심심할 때 불어보세요. 호흡활동에도 좋으니까 폐활량 증가. 풍선 4개를 똑같은 크기로 분 다음에 얘네들을 묶어버리면 이렇게 109.5도로 얘네들이 벌어지면서 이제 안정화된 상태로 이렇게 결합을 유지를 해요. 그렇죠? 그래서 2차원적인 것보다 3차원적일 때 각도가 더 커지기 때문에 각도가 더 커지면 반발력도 줄어들면서 더 안정화되기 때문에 실제로 이 CH4는 109.5도를 이루는 정사면체 형태로 존재를 해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우리가 분자 구조를 결정하는 원리에 대해서 지금 배웠는데 이 원리를 뭐라 그러냐면 전자쌍 반발 원리라 그래요. 다시 말하면 중심 원자 주변에 있는 전자쌍이 몇 개냐에 따라서 구조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그 전자쌍들은 아까 얘기했듯이 마이너스를 띈다. 그래서 마이너스를 띄기 때문에 서로 청력이 작용하고 그래서 안정하려면 가장 멀리 떨어질 때가 안정한데 그 상태를 유지하면서 이제 구조가 결정이 된다. 근데 이제 전자쌍들이 2개일 때, 3개일 때, 4개일 때 그 반발할 수 있는 개수가 다르면 당연히 구조가 달라지는 거고 2개일 때는 가장 멀리 떨어질 수 있는 각도가 180도, 3개일 때는 120도, 그 다음에 4개일 때는 입체를 이루면서 109.5도로 떨어진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배운 이 3가지 물질 이외에도 다른 물질들을 접하게 되면 그들의 이제 루이스 전자점식을 그려서 중심 원자 주변에 전자쌍이 몇 개냐를 분석을 하신 다음에 그거에 따라서 걔네들의 구조를 예측할 수 있는 실력이 되셔야 합니다. 파이팅! 마지막으로 프린트를 채우고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어요. 분자의 구조와 성질 배웠죠? 전자쌍 반발 원리. 그렇죠? 분자의 중심 원자를 둘러싸고 있는 전자쌍들이 마이너스 전하를 띠기 때문에 서로 뭐가 작용해요? 자, 반발력 또는 청력. 이 작용해서 가능한 한 멀리 떨어져 있으려고 하면서 분자 구조가 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중심 원자 주위에 중심 원자가 중요해요. 주변 원자에 있는 전자쌍들은 뭐 분자 구조에 그렇게 크게 영향을 주지는 못하지만 중심 원자는 그 각도에 되게 큰 영향을 줘요. 그 주변에 있는 전자쌍들은. 그래서 그 수에 따라서 분자 모양이 달라지죠. 이제 중심 원자가 베릴륨 같은 그렇죠? 2쌍의 전자쌍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는 몇 도로 떨어진다? 180도로 떨어지고 분자 구조가 뭐였어요? 선형이라고 불렀죠. 그렇죠? 그다음에 중심 원자가 붕소같이 그렇죠? 3쌍의 전자쌍을 이루게 되는 경우는 가장 멀리 떨어질 수 있는 각도가 120도. 그다음에 평면 삼각형. 자, 마지막으로 CH4처럼 중심 원자가 탄소인 경우 총 4쌍의 공유 전자쌍을 이제 이루게 되면서 그들끼리 반발해서 몇 도? 109.5도 입체를 이룬다. 그래서 정사면체. 이렇게 해서 오늘 분자의 구조와 성질은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에
조금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어요. 수고하셨습니다.